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저는 오늘 호캉스를 위해 웨스틴 조선 호텔을 찾았는데요. 여기에 워낙 맛있는 다이닝 공간들이 많아서 밥 먹으러는 와봤지만 숙박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럼 웨스틴 조선 호텔 이그제큐티브 룸에서의 1박 2일을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저는 토, 일 1박 숙박이었고 예약은 메리어트 어플에서 직접 했는데 환불 불가한 메리어트 회원 요금으로 이그제큐티브 룸을 예약했고 가장 궁금해하실 금액은 28만 원대였습니다. 요즘 이런 5성급 호텔 숙박권이 다양한 사이트의 행사로 많이 풀리던데 마침 제가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을 하고 나서 카카오 메이커스에도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 호텔을 직접 예약하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숙박권이 여기저기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투숙객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번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체크인 하는 데만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그제큐티브 룸은 20층에서도 체크인이 가능하다길래 20층에 올라갔는데 주말에는 1층에서만 가능하다며 내려가라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체크인을 완료하고 16층 룸을 배정받았는데요. 객실 앞 복도는 우드톤으로 약간 나무 향이라고 해야 하나요? 독특한 향이 났어요. 그리고 방향 감각 없는 저에게 여기 복도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적응이 되었지만 처음엔 좀 헷갈렸네요. 먼저 제가 투숙했던 룸을 보여드릴게요. 웨스틴 조선은 헤븐리 베드로 유명한 곳인데 모든 투숙객들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만든 침대라고 해요. 실제로 조선호텔 투숙 후기를 보면 침대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불도 아주 묵직하니 몸을 딱 눌러주고 저도 완전 꿀잠을 잤어요. 룸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고 저희 방 한쪽에 이렇게 문이 있던데 커넥팅 룸으로 쓰이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옆방 웃음소리가 꽤나 크게 들려왔고 방음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호텔 뷰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환구단이 보이는 환구단 뷰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롯데백화점과 상가 건물들이 보이는 시티뷰를 배정받았습니다. 객실 내부 곳곳에는 살짝 오래된 듯한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었고요. 투숙객은 빙수를 15%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와 기본 제공되는 물 2병, 비닐에 들어있어 뭔가 깨끗하게 소독된 듯한 느낌이 드는 리모컨도 있고요. 기본적인 티 종류와 캡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종류들이 있었어요. 차는 알트하우스 제품으로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그 아래쪽엔 사용 가능한 각종 유리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음이 필요하시면 무료로 요청 가능하고요. 이제 추가 요금이 붙는 미니바 제품들이 나옵니다. 가격은 이렇고요. 아마 저는 평생 여기서 꺼내 먹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실 거리들은 이렇게 냉장고에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화장실과 옷장이 보이는데 여기는 옷장이고 안에는 있을 거 다 있고 무난합니다. 여기 옷장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별 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로 한 줄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문짝이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옷장이 4칸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데 한 칸은 비상시 사용할 물품들이 있었고 2칸은 이렇게 이어져서 넓게 신발과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화장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투명한 유리가 많이 사용되어 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했고
넓지 않은 편으로 욕조와 샤워 시설이 붙어 있었어요. 어메니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나무로 된 가구에 살짝씩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했어요. 변기 뒤쪽 벽에도 거울로 되어 있어서 나름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이그제큐티브 룸을 예약한 가장 큰 이유인 라운지를 보여드릴게요. 20층의 라운지에서는 칵테일 아워와 조식을 각각 1회씩 이용할 수 있고 아침과 저녁 시간이 아닌 때에는 쿠키와 음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라운지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대신 이렇게 호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라도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딱 라운지를 들어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넓지 않네 였습니다. 항구단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 자리도 있긴 한데 사실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다 봐야 보이는 구조이고 항구단을 진짜 가깝게 보면서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1층 라운지 앤 바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체크인 직후 바로 라운지로 올라왔는데요. 간단한 쿠키와 주스, 커피,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쿠키 2종류와 호두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실 거리는 오렌지 주스, 얼음물, 로네펠트 차와 커피 머신이 있었고 저 대신 커피를 마셔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커피 맛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체크인하고 4시쯤 라운지에 올라온 건데 칵테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칵테일 아워가 5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기하다가 5시가 되면 바로 이어서 칵테일 아워를 즐기기로 했어요.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이 2종류의 쿠키들은 어디 빵집 같은 곳에서 이거랑 똑같은 걸 팔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먹어본 익숙한 맛입니다. 점점 5시가 되어가니 와인잔을 비롯해 칵테일 아워 음식들이 하나둘 세팅되네요. 4시 55분부터 음식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5시 땡 하자마자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주류는 스파클링 와인 하나, 화이트 와인 2종류, 레드 와인 2종류, 맥주 2종류가 있고 와인들이 비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두 잔 가볍게 즐기기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섞어 먹을 수 있는 양주는 8가지 정도 있었어요. 준비되는 음식으로는 나초를 비롯해 견과류, 치즈, 크래커 같은 가벼운 안주용 간식거리들이 먼저 보였고 그 옆으로 콜드디쉬 4종류, 핫푸드 3종류가 쪼로록 놓여 있었습니다. 라운지가 넓지 않은 데다가 진열대 2줄 중에서 한 줄은 술이 놓여 있어서 저희가 식사 느낌으로 먹을 만한 음식들은 한 줄에 놓여 있는 게 전부였어요. 보이시는 앞쪽부터 연어 샐러드, 타이 누들, 훈제오리, 콜드컷이 나란히 놓여 있고요. 핫푸드로는 구운 버섯, 떡갈비, 닭다리 구이가 있습니다. 과일은 이렇게 3종류가 있었네요. 저녁 때 라운지 이름이 해피아워가 아니라 칵테일 아워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음식을 받는 접시가 정말 작습니다. 거의 커피잔 받침 같은 사이즈였는데 식사보다는 술 한잔 하면서 안주로 간단히 요기할 수 있게 준비된 느낌이고 음식 종류가 제 기대보다 적었던 점이 아쉬웠어요. 술은 오렌지 주스나 진저 에일, 토닉 워터를 섞어서 칵테일처럼 만들어 마셨고 음식은 작은 접시에 꾸역꾸역 계속 담아와서 열심히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훈제 연어 샐러드는 상큼하면서도 두께감 있어서 좋았고 닭다리살의 경우에도 촉촉하면서 기름진 맛에 시원한 술이랑 같이 먹기 좋았어요. 뼈 없이 살만 발라놓은 거라 그냥 와구와구 먹어도 됩니다. 라운지에 있는 잭다니엘에 콜라를 섞어서 잭콕 만들어 마셔도 좋고 잭다니엘에 진저에일이나 토닉워터를 타 먹어도 괜찮습니다. 햄이나 치즈 종류들은 크래커 위에 얹어 까나페처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칵테일 아워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실 음식 종류가 별로 많지 않아서 1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1시간 정도면 충분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이제 다음날 조식 메뉴인데요. 불고기, 버섯구이, 베이컨과 소시지, 스크램블 에그랑 삶은 달걀도 보이고 해장 가능한 흰 쌀밥과 황태국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크랜베리 주스와 우유도 있었고 우유 옆으로 시리얼은 총 4종류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야채 주스, 요거트, 두유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두유를 좋아하는지라 아주 반가웠네요. 그리고 조식답게 빵 종류가 꽤나 많이 준비되어 있어 좋았는데 저는 어제 칵테일 아워 때보다 조식이 훨씬 더 푸짐하고 좋았어요. 빵이 놓인 곳 옆쪽으로는 차가운 샐러드와 음식들이 있었는데 쿠스쿠스, 비트루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보코치니 치즈도 있었고 크림치즈, 브로콜리 샐러드, 훈제 연어, 콜드컷, 해산물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까지 음식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전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과일은 3종류가 나와 있네요. 조식 때는 접시도 커다랗고 음식 종류도 꽤 되어서 적당히 먹겠다는 마음가짐 따위 잊어버리고 3접시 정도 먹었어요. 8시 이후부터 혼잡할 거라고 하셔서 무려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부대 시설입니다. 체련장, 사우나, 수영장은 모두 3층에 있고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요. 1박당 1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조식을 먹고 운동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사우나의 경우 15cm 이상의 문신은 패치로 가려야 하고 체련장의 경우 실내용 운동화를 따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입장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따로 신발을 안 챙겨가서 체련장은 입구 컷을 당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영장과 사우나만 이용을 했습니다. 수영장은 이렇게 실내밖에 없고 제가 갔을 땐 레인을 2개로 나눠놨었어요.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저는 핸드폰을 그냥 물속에 가지고 들어갔더니 지금 약간 상태가 오락가락하네요. 이게 호텔 홈페이지에 있는 수영장 사진인데 자쿠지도 있고 나쁘지 않았어요. 수영장에서 보이는 바깥 뷰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조선호텔에서 투숙하며 이용한 룸과 라운지, 부대 시설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가격 부분, 토1 1박 기준으로 28만원의 가격인 점은 괜찮습니다. 룸의 경우 어느 정도 사용감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깔끔했고 직원분들 응대에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 침대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부대시설의 경우 실내 운동화가 없어 체련장을 못 가본 게 아쉽고 수영장은 무난, 사우나는 만족이었습니다. 라운지의 경우 칵테일 아워 때에는 생각보다 음식 가짓수가 적어서 아쉬웠고 오히려 조식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라운지를 이용하시려면 일반 룸이 아니라 이그제큐티브 룸을 이용하셔야 하니 예약 시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호텔 뷔페 후기를 준비하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